2025년 12월 22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글로벌 뉴스들 지금부터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치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이른바 마가 운동 내부에 심상치 않은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조짐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공개적으로 분열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공개적으로요? 네, 주말에 열린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정말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거든요. 어떤 장면이었는데요? 보수 진영의 거물급 인사들이죠. 벤 샤피로, 터커 칼슨,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들이 한 무대에 올라서서요. 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사기꾼이다, 암적인 존재다 이런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겁니다. 잠깐만요. 토론하다가 의견이 격해진 게 아니고요. 전혀요. 이건 그냥 정책 토론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거죠. 감정적인 싸움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건가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분석들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지지 문제에 대한 내부 이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골이 깊어요. 아, 노선 차이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운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권력 투쟁으로 보입니다. 권력 투쟁이요? 네, 지난 가을에 창립자 찰리 커크가 암살된 이후에 사실상 리더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그렇군요. 와중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기조연설을 맡았다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른 주자들이 서로 헐뜯는 동안 벤스 부통령은 딱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걸 사실상 2028년 대선 출마를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혼란을 틈타 자기 몸값을 높이는 전략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미국 얘기네요.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파일이 또 공개됐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문서에서는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돼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클린턴 전 대통령은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군요. 네, 그런데 더 큰 논란은 따로 있습니다. 뭐죠? 미 법무부가 지난 금요일에 이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 한 장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사진을요?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라니 이게 사실이면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민주당 측에서는 바로 왜 특정 인물의 이미지만 콕 집어서 제거했냐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한 반영이네요. 네, 이게 결국 특정 인사를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번지면서 사건의 본질과는 또 별개로 정치적 공방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한번 가보죠.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단주의 정당들이 아주 약진했다고요? 네, 독일 정치 지형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요? 독일 동부의 튜링겐과 작센주에서 선거가 있었는데요.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 AFD라고 하죠. 이 정당이 튜링겐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극우 정당이 1위를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반이민과 친러시아를 내세운 극좌 성향의 신생정당 자라 바겐크네이트 연합도 두 주 모두에서 3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극우와 극좌가 동시에 부상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존의 중도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이민 문제나 경제 불안에 대해서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니까 유권자들이 아예 양극단으로 표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적인 흐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는 우경화 흐름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던데요. 보편적 기본 투자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저도 이 소식 보고 정말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트럼프 어카운트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신생아에게 정부가 투자 계좌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생아에게 투자 계좌를요? 네, 태어나자마자 $1,000가 예치된 S&P 500 추종펀드 계좌를 주는 거죠. 단 18살이 될 때까지는 뺄 수 없고요. 와, 아이디어 자체도 놀라운데 이게 최근 민간 영역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인데요. 델 컴퓨터 창업자인 마이클 델 부부가 무려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62억 5천만 달러요?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거의 8조 원이 넘는 돈이죠. 헤지펀드 거물인 레이 달리오 부부도 7,500만 달러를 기부했고요.
와, 이건 그냥 기부 수준이 아닌데요. 거의 개인이 국가 복지 사업을 하는 수준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이 투자 계좌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 사각지대까지 챙기겠다는 거군요. 네, 부의 격차를 줄이고 또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리의 마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네요. 다음은 일본 소식 한번 보죠.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엔화의 급격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급격하다는 표현을 썼군요. 네, 이건 사실상 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이라고 봐야죠. 필요하면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국 소식도 있네요. 영국 기업들이 해외 자본의 쇼핑 대상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파운드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약세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영국 기업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겁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이나 펀드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인수에 나서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인수합병 건수가 작년보다 74%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74%나요? 엄청나네요. 네, 그야말로 영국 세일 기간인 셈이죠. 자, 이번에는 국제 정세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게 쿠바의 큰 위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참 나비 효과 같은 건데요.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의 유조선을 추가로 납포하는 등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건데 왜 쿠바가 위기인 거죠? 쿠바 경제가 베네수엘라에서 값싸게 들여오는 원유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 생명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유 공급 라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미 식량난이랑 정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쿠바로서는 정말 국가적 붕괴 수준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군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엔 서한 지구의 정착촌을 추가로 건설한다고요. 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승인한 신규 유대인 정착촌이 무려 19곳에 달합니다. 이건 역대급 속도거든요. 팔레스타인과의 두 국가의 법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가자지구 사태와 맞물려서 갈등의 골이 정말 더 깊어지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IT 테크 분야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이번엔 예술품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요? 네, 정말 AI 기술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방식인가요? 사기꾼들이 AI 챗봇을 이용해서요. 특정 예술품의 판매 인보이스나 소유권 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위조하는 겁니다. 아, 서류를 위조하는군요. 근데 이게 그냥 위조가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문서가 너무 정교해서 전문가들도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라고 해요. 전문자들도요? 네, 이걸로 가짜 예술품을 진짜처럼 속여 팔거나 소유권을 허위로 주장하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참 무섭네요. AI가 교육계에도 큰 화두를 던지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발전 때문에 대학의 전통적인 작문 과제, 우리가 흔히 리포트라고 부르는 게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긴, 이제 AI가 글을 다 써주니까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이게 인문학의 위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회라니요? 어떤 점에서요? AI를 계기로 우리는 왜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가, 고등교육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같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됐다는 거죠. 아,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네, 교육 방식을 혁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리포트를 내는 게 아니라 AI와 토론하는 과정을 평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책과 문학의 단신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식입니다. 이민 신분이 불확실한 성인에 대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요? 거기는 이민자 친화적인 곳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민주당 주지사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 상당히 이례적인 정책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국 소식도 있죠? 네, 영국에서는 동물복지 강화의 일환으로 트레일 헌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우 같은 동물을 쫓는 전통 사냥인데 이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문학의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뉴욕의 모건 라이브러리 엠 무지엄에서는 인상주의 화가 르누아르의 드로인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또 내슈빌의 컨트리 뮤직 명예의 전당에서는 60에서 70년대 미국 남부 음악의 산실이었던 머슬 숄즈 스튜디오를 조명하는 전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다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 기본 투자라는 개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돈을 주는 복지를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자본을 증식시키는 도구를 주는 거니까요. 네, 이것이 과연 개인의 경제적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또 기존의 국가복지 시스템과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민간 자선 활동의 경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